국회의원한테요, 발언권 뺏는 거는요, 군인한테 총 뺏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국민하고 최소한의 소통 구조예요. 이거 발언권 뺏는다? 이게 심각하게 잘못하신 겁니다. 뭐가 그렇게 회의의 진행이 방해가 됐습니까? 이거 다 연출 각본에 의해서 된 거 아닙니까? 어? 보고도 모르다니. 지금 보고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뭐가 회대에도 넘어간 겁니까? 질의하세요. 보세요. 질의. 질의할 겁니다. 가만히 보세요. 질의하세요. 질의.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마이크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본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장도 그렇고 야당들이 샤우팅도 하고 간섭적인 목소리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뺐어요? 이 중요한 국정조사에 대한민국 검찰을 공공기수사 비유를 하고 회의 진행 안 돼도 위원장이 참고 진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마이크 다 막아요. 발언하라고요. 뭘 이야기해요? 손가락이야! 어디 손가락질하고 그래? 얘가 지금 70년, 80년대야? 이 손톱 빼고 발톱 봤어? 무슨 고문을 하고 말이야? 네, 질의하세요. 질의.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너무 하시는 겁니다. 질의하세요. 우린 대의민주주의예요. 마이크 뺏는 거는요, 국민의 목소리 뺏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 하나 떠진다고 강물 안 바뀝니다. 그런다고 범죄 없어지겠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건 70년, 80년대야. 고문 나오고 대공분실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국정원 정보만 못 믿는다고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대한민국 검찰 얘기를 왜 그래 못 믿어요? 남욱정인 피의자입니다. 징역 4년 선고받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변호하시는 분이 여기 나와서 이야기가 잘못돼요? 아니 질의하세요. 질의. 질의하잖아 지금. 질의하세요. 질의. 네.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데 왜요? 질의하세요. 질의. 앞에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한숨하지 말라고. 참 애들 쓰십니다. 이 프레임이요 딱 끌어놨네요. 회유 압박이 지나가 고문, 여기다 심리적 압박. 그래서 검사들이 조작 기소했다 이거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히는 겁니다. 지금 뭐 역사 거꾸로 돌립니까? 이원석 정의님. 네, 이원석입니다. 남욱 정인에 대한 피의사실은 뭡니까? 아까 남욱 증인 체포 원래는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고 아까 체포했을 때는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해서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서 수사했었습니다. 선고받았죠? 예, 징역 4년 선고받고 추징금은 전혀 영원히 추징금 받고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입니까? 예. 얼마 투자했는가요? 1억 안 되는 돈 투자해서 1,000억 원 이상 배당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에 집 살려면 못 사요. 그런데 범죄자들은 강남 한복판에 빌딩 사고 대대손손 자자손손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대장동 범죄 현실이에요. 이래놓고 뭘 할 말들이 있어요? 7,800억이 어떤 돈입니까? 국민 한 가구가 만 년을 모아도 못 모는 돈이 7,800억이에요. 만 년을. 그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못 받게 해놓고 뭐 잘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참 되게 이상해. 그것도 프레임 아닙니까? 1차 조사에서 결론은 없다 그러니까 2차 조사에서 윤수영 정부 들어가 조사 기소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결론을 얻었다. 이거 아닙니까? 어? 그래 유동규 안 잡혀갔습니까?
4시간 가져갈래요? 질의하실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말이야.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요, 심각한 자괴감 느끼게 하는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이에요. 대장동은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이 사건.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남욱증인은 연수원 37기로 중견 법조인입니다. 정일권 부장하고 연수원 기수가 같습니다. 변호인이기 때문에 48시간 동안밖에 체포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대장동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A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진술합니다. 그거는 귀국한 직후입니다. 그래놓고 그 이후로 다시 B라고 진술합니다.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정부가 바뀌니까 A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A에서 B로 다시 A로 가는 진술을 번복이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찰에서 판단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정치권에서 판단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남욱 증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성남시장실과 쭉 갈라서 그쪽은 빼놓고 가이드라인을 치더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백하게 된 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취지도 제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수사 기록을 보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총장은 기록을 보지 못합니다. 이번에 청문회 출석하기 전에 언론 보도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분의 진술이 A, B, A에서 바뀌는데 B로 돼 있을 때 아마도 민주당 의원님들은 남욱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을 겁니다. 또 A로 돼 있을 때 그때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은 또 적대적으로 봤을 겁니다. 이 판단은 누가 하냐? 다른 객관적인 물증과 정황을 보고 남욱의 진술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남욱 증인과 정일권 부장이 37기 연수원 동기입니다. 정일권 부장이 당시에 제가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기소할 때 주임 정리하세요. 검사인데 그때 정일권 검사도 핵심적인 증인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부인이 암으로 사망하고 자식들 어린 셋 키울 때입니다. 저는 아마도 정일권 검사의 그 온유한 성품을 아는 저로서는 남욱 증인에게 가족 사진 보여주면서 측은한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 짐작이 아니, 그렇다는 뜻입니다. 네.